다녀왔고, 그때 이루어진 논의,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희가 종강역에서 이제 뵌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 정확하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향후에 이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국 행동,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행동을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20일 2시 반부터 4시까지 6개 단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연합회를 비롯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또 한국여성민우회, 그리고 한국여성의 전화, 그리고 BPW 한국연맹에서 그나마 이제 6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여가 폐지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제 그 전에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반대하는 단체들만 모아서 이제 여가부 장관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언론 자료를 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도 그 단체, 그 찬성하는 단체, 여협을 비롯한 여협 단체들이었고요.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그 단체들만을 아마 모아놓고 여성단체 간담회랍시고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언론들이 비판을 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반대단체들을 모아서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막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지금까지 줄기차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진행됐던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특히 이제 중요했던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간다고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지금까지 하던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강화될 것이다 라고 일관되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이거는 기만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참가했던 그 대표들이 보기에는 거의 자기 최면 수준에서 이제 설명을 했던 그런 자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PW의 이제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한 문제 제기, 그리고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Y 입장을 전달하는 상황에서는 앞의 내용, 지금껏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 이후에 보건복지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를테면 장관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그 본부장의 위치였어요. 네, 본부장. 그래서 장관 국무위원이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여가부 장관은 없어지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 역할을 할 것이며 거기에다가 본부장까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스피커가 두 사람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설명 자료도 그날 배포된 것이 달랑 한 장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충분히 했고, 특히 그런 여러 가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여가부 폐지는 사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모든 그 단체들이 장관에게 이제 의견을 전달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핵심을 몇 가지 짚어보면, 여가부 폐지 공약이 나왔을 때 그 상황은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 윤석열 후보 시절에 제기됐던 문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상황 판단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운명을 다한 여성가족부는 폐지돼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출발점이었고요. 사실 이것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결국엔 일부 남성들,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일부 남성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 공약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져야 한다라는 수준에서 이것을 이제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결국엔 이 폐지, 행안부가 폐지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나서 사실 그 전후로도, 전에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시민단체, 또 전문가 집단,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이것이 여가 폐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결국엔 현 윤석열 정부는 그 논조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하나의 본부로 통합이 되지만 기능이 축소되고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여가부가 이행하던 어떤 기능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논조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제가 Y 대표로서 장관에게 제안을 했던 내용은 이건 앞뒤가 맞는 내용이 아니다. 그때면 회원회 52개 회원회 차원에서 저희 9만 회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여가부 기능을 폐지하고 부처의 본부로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가부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냐,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가능할 것이다라는 요구를 했고, 그동안의 모든 수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 그 얘기는 아마도 고개를 끄덕일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제 장관의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보면 결국엔 그 많은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하다못해 외국 대사들과 만나고 선진국의 정책들을 사례를 분석을 해서 결국엔 지금 이런 형태로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거는 사실 사실이 아닌 그것도 거짓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했죠. 일관되게 덴마크, 뭐 스웨덴, 호주 뭐 이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들이 한 부처 내에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제가 장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 사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례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얘기로 그들이 그동안 어떤 정부 부처를 가지고 지금의 성평등 수준에 왔는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과 비교될 수 없는 상황의 정부 부처 상황이고, 어쨌든 코디네이팅을 하는 간사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한 부처에서 혹은 해당 부처에서 그게 보건복지부가 됐건 고용노동부가 됐건 그런 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그건 사실 왜곡이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결국엔 향후에 여가부 폐지가 국회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또 Y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단체들의 운동을 통해서 여가부 폐지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논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사실 들어가기 전에는 이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간담회에 우리가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들이 성심을 다해서 왜 여가부 폐지 이후에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는 것이 이를테면 그것이 절대로 기능 강화일 수 없으며 그것이 각 부처로 흩어지는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 기능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국회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적인 차원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것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전후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지금 이제 여가부 산하의 5개 부처, 산하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가족 쪽 기구가 있고, 또 여성정책 관련해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있고, 또 건강가정진흥원이 있고, 그래서 5개 부처 기능하는 각각의 이제 주제별로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지금 국회 여가위 그 소속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여가부 폐지가 이제 졸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꼭 여성가족부가 산하기관들과 논의를 했는지, 폐지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지를 묻는 이제 국회의원 조사 자료를 보면 아무런 간담회건, 그게 간담회건, 뭐 워크숍을 말할 것도 없고 산하기관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났고요. 저희가 여가부 장관 간담회에서도 제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행안부가 이제 조직 개편안으로 제안이 되면서 사실 행안부가 이 그 폐지안을 들고 나올 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관계부처 4개 부처. 이를테면 지금 그 폐지되는 여성가족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도 또 법무부도 관련한 어떤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처들과 전혀 논의하지 않았고,
특히나 폐지되는 여성가족부 입장을 이 행안부 조직 개편안 구성 과정에서 그 안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확인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9월 중에 아마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이 중앙성별평가위원회 성별평가위원회 그 중앙위원회가 이제 폐지될 상황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가부가 그 법안을 그 개정안을 제안한 것도 결국에 이런 그 성별 영향 평가를 위해서 아무튼 이제 여성가족부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뭐 그 조항과 관련해서도 이 개정안을 제출을 해서 언제든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회를 없앨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 굉장히 많은 수백 개에 달하는 그 위원회들이 있지만 혹 그 중에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위원회는 마땅히 없어져야 되는 거는 마땅한 일이지만 지금 중앙성별평가위원회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필요시에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성별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성별 영향 평가가 되면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또 시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긴 안목으로 가지고 성별 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결국에 이제 중앙위원회를 폐지한다라는 것은 성별 영향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상황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부자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끊임없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무튼 효율성과 실용성 제고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통합이 되고 본부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이 거짓말을 해대는 상황에서요. 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국정 철학이나 비전도 없이 효율과 실용의 문제를 넘어서서 결코 효과적일 수 없는 부처 폐지를 마치 그런 것이냐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되면 성평등 정책 기구의 강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의 대안이 필요한지 사실 이제 그날 간담회에서도 장관이 아니라 그 실무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였는데 오늘 참여한 단체로부터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본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할 때 그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그 안을 좀 듣고 싶었다라고 그 과장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관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 상황에서 그래 여성가족부 부처로 있으면서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큰 부처에 가서 그 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수수는 이 행안부가 내놓은 그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일단 어쨌든 여성가족부 폐지가 되고 보건복지부로 간다 선에서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거고 그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이게 이제 이 뭐 부처를 밑에 관하 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이제 국회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는 좀 더 긴밀하게 여성단체와의 거버넌스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전제 자체가 이게 잘못된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을 일단 우리가 막아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그렇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엔 그럼 그 전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나라 국제사회 사례를 보면 이 전담부처가 95년 이후에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생기기 시작해서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가고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가 완화가 된 상황에서 사실 이제 각 부처별로 그 기능을 분할하는 그래서 결국엔 고유의 기능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젠더 주류화 상태로 가는 그런 외국 사례들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를 를 염두에 두면, 그다음에 이 부처, 독립부처를 폐지시키고 나서 이 문제가 그게 뭐 법무부로 가든, 고용노동부로 가든, 보건복지부로 가든, 소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듯이 그동안 그 부처들이 그 문제를 전혀 다루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 이슈가 그 부처로 가서 다루어질 것이다라는 장밋빛 공약은 절대 그 공약에 되면 우리가 쓸려서 거기에 휩쓸려서 되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논의를 저지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이제 국회라는 공간이고요. 사실 저희가 회원회별로 현수막도 달고 혹 여가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꼭 그들에게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 것은 어쨌든 국회 민주당이 다수당인 이런 상황에서 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결국엔 그것이 혹 그 목소리가 잘 전달이 돼서 그러면 정부조직 개편안이 다시 되돌려지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보류는 국회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에서 각 위원들이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이 그 논의를 진행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영역에서 특히나 이제 전국 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Y 차원에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진행된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는 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한 5개월 넘게 뭐 장관도 5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5개월 넘게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의 논의가 없었더라면 그나마 이런 아주 제한적인 과정일지라도 단체가 여성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있었다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향후에 12월, 11월 이 논의 과정에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실 가장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국회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또 의견을 좀 듣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로 어떤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해 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오늘 좀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좀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 네. 네, 자세하게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를 지금까지 이제 한국 IWC 성평등 운동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 대표해서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도 간담회도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다양한 활동에 같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의 활동을 잘 회원 IWC의 상황과 저희 활동들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전국 행동에 지금 참여하신 단위들 명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한국 IWC 안에서는 회원 IWC 개별 단체로 하면 약 31개에서 32개 정도 같이 참여하신 것 같고 또 지역 협의회 단위에서 참여해 주신 단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국 IWC의 활동 공유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언제 첫 번째 회원 IWC 브리핑 진행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4월 4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카톡 채팅방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은 전체적으로 다 보고 한 뒤에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은 근데 언제든 남겨주셔도 이제 그래야 안 까먹으시니까요. 언제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4일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4월 4일까지 이것도 너무 오래 지나서 한번 활동했던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이후 활동은 조금 더 비교적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1년부터 2022년 3월, 저희 4월 브리핑 전까지 진행되었던 내용입니다. 한국 YWCA는 20대 대선 과정에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 최전선에 서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여성들, 특히 성평등 운동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일 텐데요. 먼저 20대 대선 정책 제안, 또 한국여성의정 초청 여성단체 간담회부터 시작해서요. 인수위원회 관계자 면담, 또 이어서 인수위원장 면담, 또 그 뒤에는 여성단체 시위 참여, 또 한국 YWCA 성평등 부서 만들어라, 이렇게 없애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요구서 전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어 이거 여기서부터가 이제 4월 4일 이후 저희 보고 드렸던 이후에 전개되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4월 4일까지는 앞에 보시다시피 여러 여성 단체들, 특별히 아까 김은경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여성단체 연합, 뭐 그다음에 이제 한국여성의 전합, 뭐 이런 단체들과 함께 여성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는 역할들을 주로 해왔는데요. 4월 4일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는 취임식이 이제 진행되는 이후에는 사실 이 이슈가 잠시 동안 좀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함께 활동을 진행해 왔고요. 보시면 4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이제 발족 기자회견 거치면서부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고, 이후에 1인 시위 인수위원회 앞에서 진행해 왔고요. 1차 SNS 총집중, 그래서 회원 IWCA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달고 이렇게 정치인들, 특별히 저희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들 많이 남겨주셨고요. 그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 사실 이제 다른 여성단체들은 이때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에서만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취임식 때 긴급 행동 전개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2차 SNS 총집중 진행하였고요. 그 이후에는 5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여가부 폐지를 폐지하라는 주제로 14편의 오마이뉴스 릴레이 기고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때는 저희 공동행동단이 자체에서 진행했다기보다 여러 사회 시민단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들을 열어주는, 참여시키는 장을 열어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행동하는 남성 페미니즘, 뭐 이런 단체들, 또 장애인 여성 인권 단체들, 또 여성 노동자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릴레이 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6월 24일부터 사실 8월 17일까지는 저희가 좀 소강 상태였는데, 이 이유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했을 때도 뚜렷한 근거가 없었던 것처럼 특별한 계획과 과정들이 예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이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크게 대응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취임 100일 연설문이 나왔는데 그 안에 성평등 정책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마침 없어서 이 내용에 대해 1차 논평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당역 여성사례 긴급 추모회를 진행하였고, 이때 공동 주최로 함께 참여하였고요. 이어서 2차 논평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때까지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윤석열 정부는 처음에 이제 당선 전에 이런 것을 이슈몰이 할 때 이제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7자를 띄웠고, 그 이후에는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윤석열 정부 또 국힘에서 한 번씩 이런 이슈들을 한 번씩 띄어 올리기는 했으나, 이때까지는 뚜렷한 계획이 없었고 구체적인 과제로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동이 전개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10월 6일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어, 이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대응 활동에 다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한국 IWC 현수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한국 IWC의 외벽에 이렇게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였고요. 회원 IWC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 34개에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배너로도 이제 현수막 거치가 어려우신 회원 IWC에서는 배너로도 함께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또 여성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현수막에 걸린 문구가 굉장히 여러 여성단체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사실 성평등 정책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폐지해야 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불평등과 혐오입니다. 이렇게 좋은 문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에서도 이 같은 문구를 가지고 현수막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도 보여주고 있어서 현수막 캠페인은 한국 IWCA를 넘어서 여러 여성단체들과 함께 확대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 여가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10월 6일에 발표하고 나서 다른 여성단체들에서 이런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긴급하게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단위들과 함께 11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14일에는 제67차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저희가 한국 IWCA는 유엔 NGO 협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3월에 진행되는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유엔 여성지휘위원회는 3월에 진행되지만 그 전해 10월 달에는 이제 각 기관에서 성명서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도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은 내용을 성명서로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5일에는 여성가족부 네. 그래서 성명서 내용 한번 간단하게 이제 표지 공유 드리고요. 여성가족부 폐지한 규탄 전국 집중집회가 10월 1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연합회 및 14개 회원 IWCA에서 참여해 주셨고 정말 먼 거리임에도 함께 같이 참여하셔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이제 모든 집회 행진 마치고 다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고요. 먼 곳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전해드립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19일에 신당역 사건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안타깝게 이제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계속해서 본인은 잘 모른다. 사실은 전달을 못 받았다. 이런 태도를 일관해서 이 내용에 관해서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에서 함께 공동 토론회를 준비하였고요. 한국 IWC 연합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0일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공유해 주셨는데요. 간담회 진행 후에는 여성단체 긴급 기자회견 바로 앞에서 진행하였고 네, 모든 내용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저희 연합회 한국 IWC 연합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시에 참여를 못하셨더라도 저희 연합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한 이제 마지막 소식은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저희 연합회에서 2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인 시위는 제가 사진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명동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를 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또 지나가시는 시민분들께 문자 캠페인을 독려하기 위한 시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문자 캠페인 소개를 드리는데요. 문자 캠페인은 참여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보여드리는 링크 여기 이제 QR코드에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이런 문서가 뜹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뭐냐면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의 연락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고 또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해 줄 것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내는 문자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브리핑 이후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회원 IWCA 성평등 카톡방 홍보 카톡방에 전달드릴 텐데요. 회원 IWCA에서도 각 회원분들 또 이제 가능하시다면 여력이 되신다면 이제 거리 캠페인 한 번씩 진행하셔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캠페인 참여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 위원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사실 나설 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에게 저희의 강력한 소망을 전달해 주는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고향마을 팀장님 질문 주신 거 그거 이제 마이크 해제. 네. 지금 이제 그 캠페인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랑 지금 고향마을 총장님께서 조직 개편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데 민주당 분위기 어떠냐? 사실 당은 이 사안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그 시민사회 단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할 것이다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나
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정치적으로 어떤 사안이 터지냐에 따라서 그게 주요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난 2017년에 개헌특위 있을 때 저희가 분명하게 경험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민주당 그 개헌특위 위원으로 여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동수 개헌과 관련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 그 시점이 이를테면 그 뭐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예산안 심의하던 그런 시점이라 일단 그거 통과되면 그 얘기를 해라. 그래서 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핵심은 뭐냐? 결국엔 시민사회 차원에서 결국엔 유권자들이, 결국엔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요구를 하고 하게 되면, 아, 이거는 이를테면 내가 그 지역의 당선을 위해서도 이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그 주도권을 쥐고 있고 방향을 정하는 것은 유권자로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향후에 저희 다시 한번 전달 드릴 텐데요. 특별히 이제 여성가족위원들 이름과 연락처만 같이 안 붙이면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빼고 연락처만 드렸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고 있냐면, 길거리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최선나 국장에서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QR코드 스캔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드리면 QR코드 스캔하셔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 연락처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문자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좀 추천할 만한 문구들도 적어 놓았으니까요. 직접 입력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여를 편하게 마련해 놨으니 꼭 참여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회원 RWC 활동 공유 최순나 국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15개 회원 IWC에서 들어와 주셨어요. 네,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관심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앞에서 브리핑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건복지부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인구, 뭐, 가족, 양성등 본부, 뭐 이런 걸로 지금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젠더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다 각각 부서들을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지역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조금 활동을 이미 벌써 시작하신 곳들이 있으세요. 그 말은 이미 지역에서 조직 개편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 데가 고양하고, 또 지금 세종하고가 있는데요. 고양에 남궁혜경 국장님 들어오셔서, 먼저 좀 지금 현재 현황을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양 지역은 아주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조직 개편안이 입법 예고안으로 올라와 있고요. 오늘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들어가서 입법 예고안 쭉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바뀌고 나서 첫 조직 개편이고, 저희 부서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지고 여성가족과는 없어지고 복지정책과로 다 이제 편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입법 예고가 됐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기자회견을 시로 가서 하러 갔었고, 또 계속 입법 오늘 이제 예고 활동 뜨면서 저희 이제 여성단체도 고양시에 있는 여성단체들이랑 같이 보내자, 우리의 의견들을 좀 작성을 하면서 이제 개인 의견으로 단체 이름으로는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여성단체들 회원들을 좀 조직해가지고 개인이 써서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입법 예고안들 내용들을 지금 오늘까지 저희가 발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상황은 사실은 되게 어렵게 되고 있는 게, 이게 조직 개편안 자체가 단순하게 뭐 그 여성 정책과가 가족 복지정책과로 가족복지정책과로 간다는
법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 개편이 모든 조직의 개편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 아주 일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를 저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로 이미 이 예고안이 올라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그 행정감사 사무 기록이 최근에 올라온 거를 들어가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제 문화복지 쪽 위원들이 한 발언 중에 이제는 여성을 빼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의원이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오히려 이 이름을 붙이는 게 구시대적이고 역차별이다. 이런 발언을 문화복지위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가 봤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11월 25일이 이제 본회의 시작하는데 이때 이 부분이 이제 통과될 것 같은데 되게 큰 우려를 하면서 저희가 뭐 힘 붙이게 계속 대응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시민단체 지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었던 성평등위원회라든지 성별평가위원회들이 이제 시민단체들이 여성 시민단체들이 들어가서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성평등 정책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이 그 도움을 주고 협력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성평등위원회를 별도로 뽑는데 시민단체 사람들은 싹 다 빼버렸고요. 그리고 성별평가위원회도 저희 Y가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저희가 원래 임기인데 8월에 임기를 끝내버렸고 위원회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재공고를 냈는데 분명히 이제 그 재공고 내기 전에 담당 주무관이 재공고 낼 때 연락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고 일기 위원들을 그냥 싹 다 정리해버리고 새로 뽑았는데 새로 뽑는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 주무관이 연락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일기 위원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고 대체적으로 일기 위원들은 시민사회 조직이라든지 성별영향 평가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었던 전문가들이었거든요. 이분들 싹 다 배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전화해서 항의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침이 바뀌었다. 뭐 이제 이런 형태를 계속 피해 가시면서 계속 분위기가 저희는 악화되고 있는데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할 생각인데 너무나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한계점들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유 감사합니다. 혹시 같이 연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1월 25일 날 그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시의원님들 좀 뭐 계속 전화하고 뭐 1대1 전담해서 설득은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조직 개편안 자체가 이렇게 여성 가족과만 걸리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과 걸려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다들 뭐 민주당 쪽 의원님들도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개별적인 것들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문자 보내기도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 대상으로 문자 보내기 운동도 저희가 할 계획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와서 도와줄 거는, 크게는 없을 것 같고, 저희 안에서 어떻게든 전력을 다해서 상황들을, 개선하고자 노력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자 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국회 여가에 하듯이 같이 공유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황 파악된 게 있으시면은 손을 들으시고 이제 갤러리로 바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도 괜찮으시고요. 지금 현재 공유될 만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 YWCA 같은 경우에는 10월 26일 날 세종시에 있는 11개 뭐 YMCA 뭐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각각 시민단체들이 함께 지금 성명서를 냈었어요. 내용은 뭐 특별한 다른 사안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그런 사안들 비슷하게 같은 내용으로 같이 내셨었고요.
예. 혹시 조금 더 뭐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조금 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그 지역행동 앞에 한비님이 공유해 주셨던 거, 전국 공동행동으로 진행하는 거에서 각 지역 단위로 들어가는 거에, 뭐라 그러죠? 저희 사무국? 예, 사무국을 맡아주시기로 한 곳이 두 곳이 계세요, Y에서는. 세종하고, 그리고 청주하고 있으시거든요. 혹시 청주도 그러면 다른 뭐 활동 계획이나 이렇게 지역에서 아니면 논의하신 거가 있으실까요? 네. 청주 선생님이 지금은 안 계시나요? 한기현 선생님 혹시.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일단은 청주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금은 연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오늘 사실은 충북 여성대단에서 포럼이 있어요. 토론회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충북도에 있는 여성정책과가 양성평등 가족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여성정책과를 없애버리고 인구, 보건복지부 쪽으로 그 업무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그런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좀 여성정책과 안에 인구 뭐 복지나 이런 쪽으로 좀 정책을 안에 넣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지금 연대에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충북도에서도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아예 다 지워버리고 인구 확대, 인구 보건, 인구 복지 이런 제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계 안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정책을 좀 바꾸려고 소리가 너무 작나요? 잘 바꾸려고 좀 노력을 들리는데.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오늘 지금 줌 회의를 끝나고서 거길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거의 다 지금 지자체들이 비슷한 상황들이네요. 네. 혹시 조금 더 공유하실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네. 카메라를 지금 많이 끄셔서 제가 아마 그냥 또 조금 다른 지역 상황들이나 그다음에 연합회의 상황들을 공유를 좀 원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활동 공유하는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전국 행동을 또 진행할 예정이고 하니까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또 회원아이들 다 들어오시는 대로 그 안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선생님 혹시 손 드신 건가요? 전주 최은지 선생님 말씀하시려고 손 드신 건가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전북 여성단체 연대회의라고 4개 단체가 연합해서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지역 행동 관련해서 지금 회장님, 사무총장님이, 현재 회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지는 이 회의를 통해서 추후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4개 단체는 전북 여연이랑 전북 여협, 그리고 전북 YWCA 협의회, 그리고 원불교 전북 여성회, 이렇게 4개 단체가 함께, 폐지 저지 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들을 찾아봤을 때 네. 보니까 전북은 사실은 복지여성국 내 여성 청소년과가 오히려 이게 개편되면서 여성 가족과로 명칭이 바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주하고 네. 군산도 지금 현재 그냥 여성 가족과 그대로 운영할 거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혹시 또 이 기사 나온 거 외에 다른 상황이 있나요? 저도 기사로 접한 내용인데요. 그 도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거기- 도의회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나 정책 개발 등 이런 열악한 지방의 경우에는 여성 정책 생태계가 와해될 위험이 크다면서 오히려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네, 도의회는 그렇게 철회돼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 철회돼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아, 네, 훌륭하네요. 네, 지금 또. 그 전라북도는 도지사가 이쪽 민주당 쪽이고요. 그리고 그 전정희 맞습니다. 전 의원이 인수위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 지역에서 이런 단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연대 단체가 있고 하는 과정에서 몇몇 그 여성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결국엔 앞으로의 우리 활동 방향도 결국엔 지금 그 국회의원이 됐건 뭐 도지사가 됐건 누가 됐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압력하는 것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북이 그나마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그렇게 여가부 폐지에 적극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치가 다 그렇게 이 민주당적이고, 이를테면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했던 전 국회의원이 지금 네. 현재 그 재단 또 그 대표로 활동을 하고 이런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지 않은 환경의 경우, 아까 이제 고향와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선거는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유권자 입장에서 표를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닌 이상 사실 이제 효과적일 수 없다, 뭐 이런 또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자 보내기 하고 어쨌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표출해 주지 않는 이상 사실 이제 운동은 효과적일 수 없다, 뭐 이런 사례로 보입니다. 네, 그 전국 공동운동에 혹시 링크로 신청을 하지 않은 회원님께서는 다 좀 개별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일 저희가 지금 발족식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각각 지역에 있는 다른 여성단체들과 같이 힘을 모으는 자리에 꼭 회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저희하고도 계속 연결을 해주시면서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을 저희 담당 부서에 또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이신 것 같아서요. 제가 혹시 김은경 선생님 마무리하는 멘트를 하고, 그리고 예,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네, 뭐 마무리라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이게 현안이고 지금 바로바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효과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연말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이 시기와 맞아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뭐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도 큰 의미 혹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어서 11월 한 달은 바쁘신 가운데 이 이슈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 해주시면 결국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그 시민들의 역량 그리고 행동의 문제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의지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야기를 이제 좀 들으면서 잠시만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또 굉장히 무겁고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 흘러가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답답한데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저희는 또 전국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단위들도 있고 또 서로의 지역에 이렇게 문자 캠페인 같은 것들은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저희 YWCA라는 이런 풀을 활용해서 우리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저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사례 공유해 주시고 또 상황 같이 잘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네, 2가지 정도 광고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산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내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 발족됩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공동행동이라는 이제 연대단체가 있지만 사실 이 연대단체는 서울 또 지역에 좀 국한된 좀 소규모 단체였다면 이번에 발족되는 전국행동은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본격화된 이후 전국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참여하시지 못한 단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개인톡을 주셔서 이렇게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제가 내일 기자회견 전까지 여러 단체들 이름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조직되는 전국 행동은 서울 행동, 전북 행동, 뭐 전남 행동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 행동이 조직되어서 별도 활동들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같이 힘을 합쳐서 여가부 폐지 저지를 막고 또 각 지역별 행동에서는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여성가족과 이렇게 없애는 활동들의 저지 행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충북 지역에 뭐 20개, 30개 단체, 뭐 충남 지역 30개 단체 이런 식으로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단체들은 특별히 여성 단체뿐만 아니라 뭐 환경 단체, 그다음 다양한 종교 단체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함께 들어오셔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대표자 회의 겸 이제 발족 기자회견 진행하고요. 또 내일 이제 생중계 진행되는데 생중계 링크는 내일 전달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내일 전달드리도록 하고 한국 YWCA에서는 저희 김은경 성평등 정책위원장님, 최수한나 시민운동국 국장님, 또 저, 그다음 저희 이제 미디어 소통팀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자세한 소식 한 번 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평등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참여해주고 계셔서 이제 사이드로 광고 하나 드립니다. 저희 2022 여성신학 아카데미 운영할 예정입니다. 11월 18일, 11월 29일 이렇게 2차 진행되고요. 두 번 다 이제 현장 온라인 동시에 진행되는데 가급적 이제 강사분들과 호흡하시기 위해서는 현장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첫 번째 강의 때는 이제 첫 번째 강사 저희 하고 계신 법인이자 백소영 여성신학위원회 위원장님 책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현장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해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성평등 운동 진행할 때 저희가 아무래도 바탕이 기독 여성주의 또 기독 신앙을 가지고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바탕을 잘 쌓아놓는 것이 저희 운동에 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이렇게 영성 또 훈련 채워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사항까지 마쳤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 기도문 낭독하시면서 오늘 2차 회원 IWCA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9개국과 한국의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 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대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 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